131편 고대와 조선의 건축 기초.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야기할 과학 문명들은 기본적으로 플라즈마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과학자처럼 알 필요는 없고요. 왜냐하면 자동차를 만들 줄 모른다고 자동차를 운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대충만 알면 돼요. 현재 살고 있는 인류는 모두 돌대가리가 됐고 수준은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우리 조선이 망할 무렵 이름이 정신병자들이 지들이 잘난 척을 하고 싶은데 그래갖고 세상의 모든 인종을 피부색으로 분류하고 인종차별을 하려고 만든 것이 백인, 화인, 흑인입니다. 그런 건 피부색으로 사람 나눈다는 자체가 미친놈이지. 저딴 정신병자들이 우리 아시아 사람들을 가지고 백인은 백인인데 백인이라 부를 수가 없으니까 중간색인 노란색을 집어넣고 황인종이다. 우리 피부가 노란가요? 정신병자들이죠. 여하간 백인이라고 하면 대부분 인류가 세뇌가 되기 때문에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황인종이라고도 계속 말을 했죠. 황인종이라고 계속 얘기했죠. 그래서 일부러 말을 해야겠고, 하여튼 우리 아시아 황인종들은 본래 여기 지구의 생물체 아니에요. 인류 창조자 집단들이 만든 인류도 아니고, 지난번에 얘기했죠. 인류 창조자 집단들보다 훨씬 더 먼저 생겨난 생체 육신을 가진 인류예요. 사자를 닮은 매우 수준이 높은 신분들에 의해서 쿠드라라는 행성에서 창조된 인류들이 황인종이에요. 둥글넓적한 얼굴이 본래 얼굴인데 얼굴이 길쭉하게 생긴 인류가 생겨나면서 여러 행성을 서로 경쟁하듯이 엄청나게 많은 행성으로 번져가며 살았는데, 그러면서 해당 행성에서 살고 있는 존재들과 섞여져서 여러 가지 모양이 황인종이 창조됩니다. 그렇게 잘 지내다가 둥글넓적한 달덩이 같이 생긴 파벌과 얼굴이 길쭉하게 생긴 파벌과 서로 싸우죠. 엄청난 전쟁으로 인해서 인근 모든 행성이 다 파괴돼요. 그래서 결국 지구로 모두 이주를 하게 된 거예요. 당시 인류 창조자 집단들 같은 경우는 수준이 매우 떨어진 존재죠. 그래서 무서워서 황인종들인 우리 선조들 근처도 오지도 못했고, 우리 선조들을 보기만 해도 그냥 오금이 저렸어요. 저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엄청난 분이었어요, 원래요. 그런데 마침 지구의 쿠드라 행성의 황인종들이 지구에 살게 되면서 원시적으로 문명이 쇠퇴한 것을 보고 우리를 가지고 놀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쿠드라 행성에서 피신해온 황인종들은 지구에 살면서 인류 창조자 집단들에게 리셋당하고 다시 재창조될 때는 여러 가지 외계 행성에서 왔던 인류들과 수준이 매우 낮은 갈색 피부의 원시 인류들과 제일 첫 번째로 만들어진 파란색 피부의 인류들과 3.5m 거인 등등등등을 다 섞어서 그냥 짬뽕시켜서 우리 황인종들의 유전자는 또 물론 또 우리 황인종이들의 유전자도 다 무조건 너무 강력하니까 함께 다 섞어서 재창조합니다. 인류는 잦은 리셋하고 다시 인류 창조 시 여러 가지 유전자와 염색체를 빼버려갖고 계속 창조될 때마다 인류의 지능은 엄청나게 떨어지고 능력도 엄청나게 떨어진다는 거 이미 말씀드렸죠. 물론 다른 외계에서도 지구의 여러 가지 이유로 내려와갖고 눌러 살게 되다가 본국하고 맨날 연락이 안 돼. 그러다가 원신이 되죠. 다들 전부 원신이 돼. 여기 오면은 어떻게 된 게. 그래갖고 문명이 쇠퇴한 것을 보고 가지고 또 놀기 시작해요. 이러다가 자신들에게 대항할 것 같다. 그럼 전부 리셋, 전부 전멸. 살아남은 생존자 가지고 유전자를 이용해갖고 인간을 창조하는데, 문제는 또 유전자하고 염색체 몇 개를 더 빼버리죠. 그럼 완전 바보가 되고 멍청해지고 능력도 없어지죠. 보고 느끼는 것조차 한계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7번째나 8번째 정도 돼요. 이런 식인 게. 그러니까 지금 완전 우리 벌레가 돼서 지능이 벌레. 그냥 아무 생각도 못해. 그냥 멍청해져가지고. 보고 느끼는 것도 없잖아요. 본 것도 볼 게 없어. 못 봐. 능력도 없어요. 응? 말 그대로 개 돼지 수준인데 안 그래도 육체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지속적으로 각종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세뇌 작업을 하죠. 그래가지고 더욱더 정신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자,
황인종이라고 이제 굳이 얘기한다면은 뭐 아시아 백인들 그게 낫겠다. 아시아 백인 중에 조선인들은 그 백인이라면 우리가 하도 세뇌되니까 그냥 뭐 양코쟁이들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하여튼 황인종 중에 조선인들은 재창조가 되었어도 여전히 원본으로서 워낙 우수해요. 그래서 쿠드라 행성의 왕족들이나 귀족들의 유전자가 여전히 살아있고 우리 몸속에는 우리 황인종 중에 조선인들은 근본은 조선인들의 근본은 쿠드라 행성의 사람들이고 지구에서 죽고 태어나기를 여러 번 반복하면서 북두칠성에서 우리 육체 속으로 많이 들어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는 쿠드라 행성의 사람이지만은 우리 본 모습인 영은 북두칠성에서 거의 대부분 왔어요. 원래 있던 쿠드라 행성의 사람들은 많지 않아. 뭐 얼마나 되겠어. 우리는 당연히 첫 번째 만들어진 그 파란색 피부를 가지고는 파란색 피부가 이제 검정색 피부가 됐죠. 그런 인류도 아니고 거북무 자리 그러니까 라이라 행성 라이라 자리 라이라에서 이제 내부 전쟁으로 패배해갖고 인근으로 피세인 해가지고 그들이 유전자하고 그 피신한 사람들하고 유전자하고 여기 그냥 원래 그 사자처럼 생긴 원시 그 분이 이제 수준 높은 분이 원시 인류를 창조했어요. 갈색 피부의 원시 인류. 그렇게 둘이 섞어서 3.5m 거인을 만들었죠. 여기 피신한 라이라 행성의 사람들하고 그 원래 여기 만들어져 있던 갈색 피부의 원시 인류하고 섞어져서 3.5m 거인 된 거. 네, 하여튼 그것도 우리는 아니에요. 우린 그 사람도 아니야. 우리는 계속 리셋하고 전멸해도 근본은 쿠드라 행성 사람입니다. 완전 틀린 사람이에요. 물론 재창조 될 때마다 아주 바보다 했지만은 하여튼 최대한 원본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우리 쿠드라 행성 사람들 가지고 모든 인류의 원본이 된 거죠. 그거는 잊지 마세요. 우리 얼굴은 지금 많이 변형됐어요. 지금 계속 재창조할 때마다 계속 섞었다가 했잖아요. 계속 섞었다고 계속. 그러니까 짬뽕이 안 되면 이상하죠. 그러니까 우리 가지고 모든 인종을 새로 다시 또 만들었기 때문에 맨 마지막으로 모든 인종의 특징을 우린 다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얼굴에 당연한 거예요. 여하간에 인류 창조자 집단들 중에 가장 높은 지도자의 눈은 파랗고 머리카락은 노란색이에요. 이들이 과거 자신들보다 먼저 창조가 됐고 훨씬 문명과 정신적 수준이 높은 쿠드라 행성의 사람들인 황인종, 그러니까 우리들을 그렇게 해서 질투했는데 마침 지구로 피신해갖고 문명이 완전히 쇠퇴돼갖고 원시인처럼 사는 거 가지고 사는 모습을 보고 그냥 놀려먹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지구의 땅 위에는 수많은 종류의 인종들이 살고 있고 물론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지구의 지하라고 불리는 판때기 속에도 수준이 높아진 여러 종류의 인간들과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외계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특히 지구의 땅 위에서 살고 있는 용감한 난장인족을 포함한 수많은 종류의 인종들 모두 각기 다른 행성에서 왔고 이들 모두 지구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남겨진 사람들이 리셋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모두 전멸하고 난 이후 인류 창조자 집단들이 생존자들의 자신들의 유전자를 섞던지 여러 가지 실험을 해서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다른 외계에서 뭐 여기 왔어 그러면 원시적으로 돼요. 또 그럼 또 리셋 당해갖고 또 인류를 창조할 때 걔네 또 섞고 그런 거예요. 그냥 계속 유전자하고 염색체 더 빼버리고 창조할 때마다 그러니까 점점 더 멍청해지는 거죠. 제일 중요한 점이 과거 자신들이 쌓아 올렸던 정신적 수준과 물질적 수준을 거의 바닥 수준으로 점점 더 낮춰지게 되었고 현재는 거의 밑바닥 수준이라는 거 이 점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뭐 과거 역사 이야기는 뭐 이미 이야기했으니까 찾아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한 바퀴 전체가 반구 모양의 바닷물로 만들어진 두꺼운 얼음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우리가 살고 있으며 우리가 배운 전세계하고 레무리아, 아틀란티스를 포함해서 반구 모양의 바닷물로 만들어진 두꺼운 얼음막이 또 있어요. 그 안에 또 있다고. 말 그대로 얼음막 안에 또 한 개의 얼음막을 만들어갖고 절대 못 나가는 거. 몸뚱아리 못 나가. 죽어서도 못 나가. 죽어서도 영이 도망갈까봐 지구 전체를 수조 볼트의 초강력 전자 자기장으로 그물망을 만들어가지고 영도 못 도망가. 지구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전체가 움직여서 물체에 압력을 가하면 AC 교류 전류가 생기는 피에조 일렉트릭 효과로 인해서 전기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지구의 원판 밑에 있는 커다란 자기장이 있어갖고 이것으로 인해서 홀로그래픽 해와 달 그리고 각종 홀로그래픽으로 된 수성, 화성, 금성, 화성, 목성을 만든다는 건 이미 설명 다 드렸죠. 지구의 원판 밑에 있는 커다란 자기장으로 인해 얼음막이 방구 모양으로 지탱하도록 만들고, 얼음막 그 자체도 지구 원판과의 압력 가하면 AC 교류 전류가 생기는 피에조 일렉트릭 효과로 인해서 전기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얼음막 그 자체가 뱅글뱅글 돌도록 만들었다는 거 이미 얘기했죠.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지구 판때기 밑에 있는 커다란 자기장 덩어리, 커다란 자기장 덩어리에서 플라즈마가 북극의 정중앙의 자기장이 솟은 곳에서 나와서 홀로그램 해와 달이 생성되고 그 소리로 수성, 금성, 화성 등 모두 홀로그램을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진짜는 따로 바깥에 있다는 거, 우리 바깥에 있어요. 야간에 지구에서 자체 생성되는 전기로 인해서 지구에서 돌아다니는 전기와 자기장을 무한대로 이용 가능하고, 석유 또한 어떻게 만들어진지 모르겠지만 무한대로 있어요. 무한대예요. 석유 무한대. 석유는 무한대. 이것 또한 수백 번 얘기했어요. 진짜 별과 그 밖에 해와 달이 수성, 금성은 바깥에 있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은 이미 자세히 했다는 거, 그것을 보십시오. 힘들어. 지구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졌고, 기본 틀은 특별한 기후 변화와 같은 것은 없지만은, 지구의 판때기 위는 기본 틀 위에 땅을 덮은 형태고, 약간씩 움직이게 만들어 땅이. 그래가지고 피에조 일렉트릭 효과를 발휘하게 해서 전기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지구 위를 덮은 얼음막은 지구 자체에서 생성된 전기와 지구 지하에 있는 자기장으로 인해서 둥글게 돔 형식을 취할 수 있으며, 얼음막 그 자체도 피에조 일렉트릭 효과를 발휘해서 뱅글뱅글 돌게 된다고 이미 설명드렸어요. 이러한 기본적인 성질을 하고 채굴, 마이닝을 할 때 엄청난 전기 자극을 지피면 여러 곳에 양쪽 끝에 전극을 대고 전기 자극을 하면 여러 가지 광석등이 만들어져요. 이때 만들어진 광석등을 모두 캐내버렸고, 당시 전기 자극으로 인해 생긴 것이 바로 동굴됐고 협곡이 됐고 강물주기가 됐고 여러 가지가 다 됐다는 거 말씀 이미 다 드렸어요. 힘들어. 항상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물질 세계의 우주의 양 퍼지티브 중에 1% 미만만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유는 우리는 지금 자신들의 수준이 너무나도 떨어져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 물질은 지난번에도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양 퍼지티브, 중간인 지로, 미들, 0, 그리고 네거티브가 있다는 거 세 가지예요. 물론 그 사이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종류가 있지만 크게 세 가지.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만 가지고 물질 전체를 움직일 수 있다는 편견은 버리셔야 되고, 예를 들어 우리 앞에 유리잔이 있다면 내가 보고 느끼는 것은 오로지 양 퍼지티브 중에 1% 미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접 손으로 잡아서 움직이지 않아도 다른 힘으로 중간인 0, 지로, 미들, 그리고 네거티브를 움직이면 내 앞에 있는 유리잔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 말씀드렸죠.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 세계의 모든 신이라고 불리던 사람, 유일신. 유일신은 전부 한 명이에요. 바로 그 한 분의 신은 인류 창조자 집단 중에 최고 지도자고, 그분이 유전자를 가장 많이 가지고 태어난 후손이 바로 우리 조선인중 황인종. 원래 백인, 아시아 백인.
그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인류 창조자 집단들은 전부 산스크리트 산수 가림토 말씨를 사용했고, 그리고 산스크리트 산수 가림토 글씨도 사용했어요. 말씨와 글씨 다 사용했다는 거. 우리 조선은 전부 산스크리트 산수 가림토 말씨와 글씨를 사용했다는 거. 마찬가지로 물질 세계 우주에서 음파의 진동을 이용해서 말을 전해야 하는 존재들이 사용하는 통용되는 수천 가지의 말씨 중에 산스크리트 산수 가림토 말씨와 글씨가 통용된다는 거. 현재 우리 조선은 1927년에 이상한 단체가 우리 말씨와 글씨를 완전 쓰레기 수준으로 만들었어도 같이 변한 산스크리트 산수 가림토 말씨와 글씨를 그나마 명맥을 잇고 살고 있어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이렇게 수많은 말씨와 글씨가 있으나 전부 하나였고, 그것이 바로 산스크리트 산수 가림토 말씨와 글씨였다는 겁니다. 원래는 그거예요. 산스크리트예요. 글씨와 말씨가 이렇게 너무 다른 이유는 우선 살고 있는 풍토의 영향이 조금은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약간씩 다르지 아예 이렇게 다르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렇게 다른 이유는 뭐냐면은, 인류 창조자 집단들이 후손들이 저마다 지들이 땅을 조금씩 다 차지하려고 자신들의만의 언어를 만들어요. 근데 그 언어가 산스크리트 산수 가림토 말씨와 글씨를 원본으로 삼아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아예 여러 인류 창조자 집단들의 후손들이 자신들의 인류가 대항하지 못하도록, 인류가 서로 합쳐지지 못하도록 말씨와 글씨를 새로 다 완전히 만들어 갖고 사용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냥. 자, 그러니까 뭡니까? 원래는 산스크리트 말씨와 글씨라는 거예요. 레무리아와 아틀란티스 전쟁으로 지구 위가 완전히 박살나서 인류가 전부 재창조된 이후에 전부 돌대가리가 됐어도 당시의 지능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우리 조선이 갑골문을 만들어서 세상에 퍼뜨렸죠. 응? 레무리아와 아틀란티스 전쟁 이후에요. 그리고 또한 금문도 역시 재편집했죠. 금문. 그래갖고 사용하기 더욱 편리하도록 만들어갖고 세상에 퍼뜨렸죠. 그러니까 각골문을 재편집해갖고 금문 만들었죠. 그렇죠. 그래갖고 조선이 각골문과 금문을 만들어갖고 세상에 퍼뜨려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문제는 너무 넓은 지역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글씨가 자꾸 엉뚱하게 바뀌어요. 그래서 소 전체를 우리 조선의 사람 중인 진이라는 나라의 시황, 맨 첫 번째 왕이 다시 이제 각골문과 금문을 편찬하도록 만든 거죠. 그래갖고 소 전체 만들었죠. 여기까지가 진정한 글씨고 그 이후는 글씨가 아닙니다. 다시 편성했던 사람이 뜻과 소 전체가 어떻게 사용했는지조차 모르고 그 글씨와 뜻도 글씨도 몰라. 그래갖고 틀려요. 소 전체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몰라. 그래서 그 뜻과 글씨가 틀려요. 왜냐하면 각골문과 금문 그리고 해당 글씨를 재편성해 과학적으로 만든 소 전체 역시 획 하나하나가 뜻이 있고, 획이 전부 뜻이 있는 기호문자예요. 기호문자. 그림 문자 아니에요. 기호문자예요. 그것을 더욱 쉽게 이해하도록 만든 것이 해당 글씨의 모양을 그대로 그림 모양으로 만든 거예요. 글씨를 또 조합을 해서 그 그림까지 만들었네. 이거 최고지. 그런데 후세에는 전부 지능이 떨어져가지고 더욱 돌대가리가 됐잖아요. 그래갖고 각골문과 금문 그리고 소전체를 이게 뭐야? 뜻도 모르고 무슨 말짜리인도 몰라. 그래서 그림 문자라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소리를 하죠. 이렇게 지능이 떨어진 현재 인류들에게 소전체가 진정한 기호 문자인지 그림 문자 아니고 그 뜻을 일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 뜻을 일일이 찾아내가지고 밝혀내는 중요한 학자가 있습니다. 중요한 학자가 우리 조선의 대한민국에서 나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그분이 어떻게 생겼는지조차도 몰라요. 관계 없어요. 몰라. 아예 대화해본 적도 없어. 그냥 유튜브에서 봤어요. 하지만 이 해당 서적은 영원히 후세에 남겨야 될 소중한 우리 유산이에요. 유산. 어떻게 보면 유산. 우리의 유산. 국보야. 국보. 내가 봤을 땐 국보야. 최규화 선생의 한자 해례입니다. 한자 해례.
현재 모든 인류가 지능이 떨어진 돌대가리 되어가지고 소전체가 그림 문자로 이해하는 원시인들에게 그 뜻을 알려주는 고마운 분입니다. 한자라 이런 사실이기 때문에 산스크리트 말씨하고 글씨 그리고 조선이 모든 인류가 지능이 떨어져도 돌대가리 되어서 사용하기 쉽도록 만든 소전체 외에는 전부 쓰레기 잡말씨하고 잡글씨예요. 에? 한자 이것도 이 멍청한 애들이 한자를 만들었잖아요. 소전체 가지고. 근데 뜻을 몰라. 그 뜻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몰라. 그런 거지 같은 글씨를 왜 배워? 한자는 없어져야 될 쓰레기고, 한자는요. 산스크리트 말씨와 글씨 외에는 다 사라져야 돼요. 이거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분리가 되고 있잖아. 서로 못 알아먹고 말도. 전부 폐기 처분해야 돼요. 저들은 지들 나라를 만들고 해당 지역의 인간들을 노예로 부려먹기 위해서 산스크리트 말씨와 글씨를 산수그란트 말씨와 글씨를 원본으로 삼아서 이상한 말씨와 글씨를 만들었고 사용하게 된 거잖아요. 거기다가 각골문, 금문 그리고 소전체까지 사용을 했던 인류들이 전부 지능이 높아서 그때만 했던 인류들은 지능이 높았어요. 근데 해당 글씨를 이해하고 편리하게 사용했지만 오늘날 돌대가리 갖고 지능이 벌레 수준이 돼버린 현재 인류는 이해 자체가 불가능해갖고 그림 문자를 알아갖고 아예 글씨가 뜻과 글씨가 다 달라 그래가지고 한문만 만들었어. 근데 이거는 뜻과 글씨가 틀려요. 그냥 이상한 글씨야. 그러니까 전부 폐기 처분해야 돼 이런 것들 다. 그래야 쓰레기 글씨하고 말씨가 사라져야지 인류가 하나로 합쳐집니다. 지구는 하나의 문명이었고 하나의 신이 세운 문명입니다. 우리 인류는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 멸살되다가 재창도 됐지만은 또 유전자 염색체를 빼버리니까 점점 더 지능이 떨어지고 멍청해지고 능력도 없어졌지만 과거 거의 최초로 창조된 인간에 비하면 현재 인류는 거의 벌레예요. 그러지만은 그래도 뭐 하나로 뭉쳐야지. 만약에 멍청한 원시인 막 지능이 벌레 수준이 멍청한 원시인 보고 싶다. 거울을 보고 내 자신 내 모습을 보면 됩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에요. 계속 반복된 리셋 후 인류를 다시 창조할 때마다 계속 몸집도 작아지고 지능도 낮아지게 창조됐어요. 인류 자체도 진짜 자신의 모습인 영들 중 물질세계 우주 중에 제2우주의 초학질 쓰레기들을 여기 지구에다 가둬버린 거죠. 이렇게 현재 인류들 중 영이 있는 인간들 중에 영이 있는 인간들 중에요. 90%가 우주 초학질 쓰레기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위에 그림처럼 항상 지들끼리 전쟁 나다가 리셋되는 경우도 다반사 이렇게 됩니다. 수많은 과거 지구인들이 두개골과 외계인들이 두개골을 보고 있어요. 외계인도 있고 지구에 저렇게 다르게 생긴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뿔 달린 것도 있고 외계인이지만은 지구의 다른 지역도 많습니다. 지구는 넓어요. 우리가 배운 전 세계만 이렇게 좁은 거예요. 거기 외에도 지구입니다. 지구는 거의 대부분 거기서 많이 오고 먼 데서 외계에서 온 존재도 있고 그럽니다. 아메리카 아니에요. 아메리카는 없어요. 그런 말은. 메리카, 미국이고 별을 뜻하는 것이고 여기에 초대 대통령이라든지 우리 조선의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전부 다 두개골 모양이 저렇게 뾰족 대가리, 뾰족 머리에 빨간 머리털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거. 다만 조선의 이순신 장군은 키가 3.5m 거인이라는 점만 틀리다는 거. 이 점 이미 설명드렸어요.
지금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전류가 가해진, 저번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전류가 가해진 스커미온이 전류 방향의 대각선으로 움직이는 위상학적 특징을 만드는 스커미온 홀 이펙터로 인해서 채굴, 마이닝을 위에 가해진 전기 자극으로 인해 생긴 동굴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동굴의 윗부분은 모두 날아가 버렸으니까 저렇게 모두 날아가고 채굴을 했으니까 흉물스럽게 남겨진 자국을 많이 봐요. 저것을 가지고 당시에 그 조금 다듬어서 건축물을 만들기도 하죠. 자세히 보시면 스커미온 홀 이펙트 모양대로 생긴 건축물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들은 대부분 하나의 거대한 암석을 깎아서 만든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거대한 하나의 암석을 깎아서 만든 거예요, 그냥. 아닌 것도 있어요, 물론. 여하간에 고대와 과거의 훌륭한 건축물들은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모습이고, 저들은 리셋할 때마다 그 당시의 모든 문명을 전부 파괴시켜 버렸어요. 특히 얼마 전 조선이 망한 뒤에 모든 건축물들과 유물 등을 전 세계로 옮기거나 못 옮기는 것들은 전부 파괴시켜 버렸죠. 그리고 예쁘고 멋진 것들은 전부 유럽으로 가져가고, 아시아는 대부분 파괴시켜 버리고, 어디 나무로 된 집만 조금 남겨놓고, 자신들이 유럽으로 가져간 것들과 비슷한 것들은 전부 파괴시켜 버렸어요, 전부 다. 그리고 아프리카는 거의 완벽하게 파괴시켜 버렸고요. 당시 전 세계의 문명은 거의 완벽하게 파괴됐다는 거. 자, 전 세계적으로 모양이 다 비슷해요. 뭐 이쁜 것은 다 유럽으로 가져갔으니까 유럽에 다 있겠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다 저런 모양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스커미온 홀 이펙트로 만들어진 거예요, 다. 그것을 그냥 하나의 원석, 그냥 암석을 깎아서 만든 것도 있고, 물론 하나의 암석이 아닌 그냥 뭐 갖다 만든 것도 있어요. 하지만은 그런 것 하나의 암석으로 만든 것이 꽤 많았다는 거. 뭐 다 파괴되고 없겠지만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위에 우리가 배운 전 세계 안에 오는 외계인들은 대부분이 지구예요. 지구의 다른 부분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전 세계는 극히 일부분이에요. 이미 설명 다 드렸고, 지구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수성, 금성, 뭐 해와 달, 뭐 토성, 뭐 이런 거 어떻게 생겨 먹은 건지 다 말씀드렸잖아요. 홀로그래픽, 응? 진짜는 따로 있고. 하여튼 나머지 아주 일부분만이 진정한 다른 행성에서 오는 외계인들입니다. 대부분은 지구의 다른 부분이에요. 이번에 수준이 확실하게 높아지는 때, 지구인들 중 우리가 배운 전 세계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수준이 높아져야만 하는 때이기 때문에 외계인들이 우리에게 관심 있는 거지, 누가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그냥 우리 왕따라니까. 전 우주에서 가장 무관심하게 된 존재예요, 우리는. 여하간에 아무리 봐도 지금 요 장비는 레이저 장비처럼 보이잖아요. 고대의 장비인데 보니까 아무리 봐도 레이저 장비 같아. 약간 맞든 안 맞든, 기든 아니든 저들은 우리에게 절대 진실을 알려주지 않죠. 여하간에 과거의 모든 커다란 암석과 벽돌 등은 전부 음파를 이용해서 옮겼어요. 음파를 사용해서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편인 피라미드 편에서 알려드리겠고, 음파까지 알게 되면 문제가 커지니까 저들이 일부러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한테. 왜냐면 마찬가지로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자신들의 수준이 높아지지 않고 나쁜 생각만 가득하면은 뭐 알면 뭐 할 거예요, 그거. 알면 뭐 할 건데. 인류의 90%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이에요, 원래. 교도소예요. 그러기 때문에 안 알려줘. 왜 알려줘? 나라도 안 알려주지, 솔직히. 여하튼 간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현재 레이저 장비가 있죠. 레이저 장비가 있는데 다 몰라. 그 싱글 펄스가 있고 뭐 이제 더 뱅뱅 돌면 헬리칼 드링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되고요. 이제 현재 레이저 장비로 여러 가지 작업을 합니다. 우리는요. 모바일 폰이나 컴퓨터의 메인보드를 보시면 PCB 기판을 볼 수 있어요. 이러한 것부터 시작해서 초미세 작업을 위한 레이저 장비도 있고, 요새는 아크를 스프레이 시키기 위해서 플라즈마를 이용하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하는데, 특히 요새는 채굴 마이닝을 할 때 레이저를 이용해서 암석을 녹여버리고 파괴시켜 버립니다. 아주 세밀하게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렉트릭 드릴도 사용하고, 물론 아주 큰 일렉트릭 드릴도 있고, 모두 채굴 마이닝 할 때 사용해요. 무슨 뭐 꿈나라 얘기로 뭐 다들 아시는, 지금 현재 사용해요. 레이저를 이용해서 암석 파괴 녹이고 다 해요. 그 일렉트릭 드릴로 다 뚫고 그래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데 안 알려주는 것인지, 뭐 왜 다들 이건 무슨 꿈이 얘기로 알고 있지 모르겠어요. 나는 하여튼 지금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 자세히 보시면 나옵니다. 현재 원시적으로 벽돌을 쌓을 때는 포틀랜드 시멘트를 이용해요. 포틀랜드 시멘트. 근데 아주 유독한 독성 물질이죠, 이게. 이때 아주 고대 우리 당시 조선에서는 이런 무식한 행동 안 했어요. 조선이 망해서 이렇게 된 거지. 안 그래도 포틀랜드 시멘트는 독성 물질인데 유독 오로지 대한민국은, 진짜 only 대한민국은 산업 폐기물도 모자라갖고 방사능 폐기물까지 녹여갖고 포틀랜드 시멘트를 만든 뒤에 대한민국 모든 건축물에 사용되고 있다는 건 이미 밝혀졌죠. 뉴스도 나오고 별거 다 있는데, 모르면 진짜 이거 진짜 정말 안 돼. 이건 알아야죠. 응? 이건 알아야지. 다 알려졌는데. 그 당시에 모든 건축물들은 현재처럼 원시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고, 기본적으로 기본 틀 위에 건축물을 지어서 그 무게로 인해 결정체가 장력이나 압력 및 변형력을 받아가지고 비틀림이 생기면 결정체 내부에 분극 또는 전압이 발생하는 현상이 피에조 일렉트릭 압전 효과를 얻어서 전기를 무한대로 만들어서 사용을 했다는 거, 이건 이미 얘기했잖아요. 피에조 일렉트릭 효과라는 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어떤 물질을 갖다가 눌러 그러면 전기가 생겨요. 그거예요 그냥. 덕분에 모든 건축물들은 그냥 그 자체를 옮기면 되고 말 그대로 이동식 건축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거 이제 이 모든 건축물들은 옛날에 어떻게 만들냐면 판때기를 만들어 놔요. 그래놓고 컴퓨터 메인보드 위에 CPU부터 여러 가지 꽂는 것처럼 건축물들 꽂아 놓고 그냥 이동하면 돼요. 그냥 이동할 때 그냥 빼서요. 이동하면 돼요. 그냥 뽁 뽑아가지고. 이 모든 거는 이 무게 때문에 피에조 일렉트릭 효과를 내기 때문에 항상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전기가 발생됩니다. AC 교류 전기가요. 교류 전기입니다. 피에조 일렉트릭은 교류입니다. 직류 아니에요. 교류가 나오고, 그리고 당시 건축물이나 중요 도로 등에는 열선이 있어가지고 온돌이 효과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2000년 전만 하더라도 날씨가 워낙 더워가지고 현재 북극 지방도 날씨가 따뜻했다는 거 말씀드렸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지구 위는 날씨도 변덕스럽고 잦은 기후 변화하고 지진 등으로 살기 힘든 효과고, 지난 시간에 이미 지구와 수성, 금성, 별, 홀로그래픽 달, 해, 달, 홀로그래픽이죠. 수성, 금성도 전부 다 말씀드렸잖아요. 진짜는 지구 밖에 있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하여튼 있어요. 별은 특히 있어요. 확실히 있어. 설명 다 했으니까 찾아보시면 됩니다. 여하간에 리셋 이후 전부 원시인이 됐기 때문에 저렇게 아궁이에 불을 지펴서 온도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저런 식으로 원시적 방법으로 바위 덩어리를 쪼갰다는 거. 원시인은 누굴 보면 된다고? 거울 보는 내 모습. 그리고 당시만 해도 지능이 굉장히 높았어요. 사람들이. 지금 같지 않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다이아몬드 와이어를 이용해서 암석을 채취하고, 현재는 과거나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과거나 레이저를 이용해서 암석을 쪼개고 모양을 다듬을 수 있습니다. 현재도 레이저를 이용해서 암석을 쪼개고 모양을 다듬을 수 있다는 거예요. 허나 지금 모든 건축물을 포틀랜드 시멘트로 만들기 때문에 암석을 다듬기 위해서 레이저를 사용하지는 않아요. 네. 돌을 다듬거나 접합시킬 때는 기본적으로 레이저와 전기를 이용하고요. 현재도 할 수 있습니다. 현재도 할 수 있어요. 필요 없으니까 안 하는 거지. 근데 넓은 면을 녹이기 위해서는 프리즘 같은 것을 이용해서 넓게 퍼지는 레이저인 스프레이드 레이저를 이용해서 접합을 시킵니다. 그럼 물론 컴퓨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바위들을 그 모양과 비슷하게 잘라내기 때문에 모양이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반듯한 모양은 아니지만은 정확히 잘라서 붙입니다. 대신 바위를 네모 반듯하게 하면은 좋기는 한데 필요 없는 낭비를 하니까요. 낭비가 없어요. 그렇게 만든 겁니다. 또 다른 방법은 흙을 커다란 벽돌의 틀에 넣고 벽돌 모양으로 흙을 꾹꾹 눌러서 다집니다. 황토 벽돌 같은 것은 이제 이런 거는 말려야 하지만 말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현재가 어쨌든 간에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인덕션이 있잖아요. 전자자기장을 이용해서 흙을 녹인 것은 아닌가 또 생각해봐요. 여하간에 전자자기장을 이용한 것은 맞지만 어떠한 장비인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어쨌든 흙을 녹여도 뜨겁지가 않다는 거. 말 그대로 진흙덩어리 같은 찰흙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뜨겁지 않은 진흙덩어리를 만들었다는 것이고, 손바닥 자국이 나는 것을 보실 수 있고, 흙을 녹이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뜨겁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흙을 녹이는 것 자체도 그리 뜨겁지 않게 만들었다는
반증이죠. 그 반증이죠. 그러니까 벽돌 같이 만들어요. 털을 저렇게 해서 흙을 녹여가지고 붙이는 거죠. 이제 만들어갖고 약간 물렁물렁할 때, 그러니까 아주 약간, 그러니까 찰흙 덩어리를 이렇게 찰흙 덩어리를 싼 것처럼 그때 이제 싸우면 되는 겁니다. 그럼 네모 반듯하게 나와요. 아까 네모 반듯한 이렇게 벽돌들은 쌓으면서 넓은 면을 녹이기 위해서 프리즘의 빛이 흩어지는 것 같은 효과로 만든 스프레이드 레이저를 이용해서 접합을 시켜요. 그리고 스티로폼 있죠. 이렇게 스티로폼 같은 거는 지금은 플라스틱이지만은 당시는 흙을 녹이는 기술 중에 발포 스티로폼처럼 흙을 잘게 덩어리지게 만들어서 발포를 합니다. 그 뒤에 발포된 작은 알갱이 흙덩어리를 성형하면은 물에 뜨는 돌이 되는 거죠. 말 그대로. 당시는 쉬웠지만 지금은 하려면 하겠지만 누가 안 해서 그렇죠. 하려면 할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또 다른 한 방법은 아까 설명드린 그 인덕션 같은 방식으로 쇠의 주물처럼 틀을 만든 뒤에 틀을 만든 뒤에 해당 틀 속에 흙을 녹여서 라바로 만든 것을, 그러니까 용암을 만든 것을 쇠의 주물처럼 녹인 흙을 주물을 그 틀에 부어가지고 집어넣고 약간 식으면 그대로 빼내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커다란 벽돌을 쌓으면서 해당 접합 부위에 넓은 면을 녹이기 위해서 역시 스프레이드 레이저를 이용해서 접합시키고, 이런 방식은 모양이 그리 좋지는 않아요. 약간 불룩한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반듯하지 않아요. 그냥 뭐 빨리빨리 만들려고 하는가 보지. 나 잘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물처럼 만든 거예요. 주물처럼. 그리고 모양이 그냥 이상해. 또 다른 한 방법은 급하게 만들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쇠의 주물틀을 만들어요. 먼저 똑같아. 근데 해당 틀 속에 커다란 돌덩어리 그냥 그대로 넣어버려요. 그리고 흙을 녹인 걸 라바를 만든 것을 그냥 그 쇠의 주물처럼 녹인 그 흙을 그런 걸 주물의 틀에 넣고 그냥 부어서 집어 넣는 거예요. 그냥. 응?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면 커다란 돌덩어리 표면만 녹인 흙으로 코팅되어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그냥 돌덩어리 집어넣어.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그 주물 틀에 똑같이 거기다 저기 용암을 부어 넣어요. 그러면은 코팅이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든 거예요. 너무 급한 것 같아 이런 거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하여튼 모양은 여러 가지 되고, 물론 컴퓨터를 이용해서 모양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레이저 커팅이 아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라바 코팅이 되는 거죠. 라바 코팅. 그러면 그냥 툭 튀어나오게 돼요. 모양도 안 이쁘고, 뭐 급하게 만든 거죠. 급조 이런 거는. 당시에는 이렇게 흙을 녹이는 기술이 아주 되게 잘 돼 있고, 또한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모양도 만들었지만은 저렇게 이제 건축물을 주로 많이 만든 것 같아요. 해서 그 흙을 녹인 것도 뜨겁지 않았다는 거예요. 뜨겁지 않았으니까 손으로 만졌겠죠. 너무 뜨거우면 그거 만지겠어요, 그거? 어쨌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치 유리 공예를 할 때 녹아버린 유리를 막대기로 모양 내듯이 돌을 레이저로 녹여서 막대기 모양도 내는 거예요. 즉 암석을 자유자재로 녹이든지 아니면 흙을 녹여서 찰흙처럼 모양을 만들어서 내는 기술도 있었고, 이런 모양을 만들어내기 위해 녹이는 방식이 생각보다 뜨겁지 않았다는 거. 이런 기술이 지금은 또 가능을 할 것 같은데 안 해서 그렇죠 뭐. 점점 문명이 후퇴돼 가지고 저렇게 커다란 돌을 다듬어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시키거나 그런 것도 쇠를 갖다가 넣던지 뭐 돌들 사이에 넣고 막 그랬다는 거죠. 이제 보시면은 당시의 건축물들 이런 식으로 많이 또 했다는 겁니다. 물론 시멘트로 이제 고정을 했겠죠. 그 안에를 뭐 지금 현재 포틀랜드 시멘트가 아닌 다른 시멘트겠죠. 점점 문명이 후퇴됩니다. 현재도 3D 프린터 장비는 놀라운 공예품을 만들어내죠. 그러면은 고대는 더 좋다는 거. 고대에도 마찬가지로 3D 프린터 장비가 있었다는 건 당연하죠. 그리고 돌을 녹이는 이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돌을 갖다가 3D 프린터로 만들었겠죠. 당연하죠. 지금 현재의 장비로도 대부분 과거의 건축물처럼 만들 수 있어요. 그런 기술도 이미 있는데 다만 흙을 진흙덩어리처럼 녹일 수는 있으나 이것을 뜨겁지 않게 만드는 것은 있을까 모르겠네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들은 이미 그러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세상에 내놓지 않거나 아니면 기술이 있으나 필요하지 않으니까 특별하지 그냥 알려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알려지지 않을 수 있고 아니면 알려지지 않게 하는 건지도 몰라요. 과거 어떤 건축물의 톱니바퀴 같은 것도 있고 어떠한 제트 기류를 만드는 날개 등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트럭 같은 것과 비행선 같은 것도 있어요. 공과 같은 볼 모양의 구체로 된 바위 덩어리 옆에 있는 톱니바퀴 같은 것도 볼 수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피라미드 편에서 설명드리겠고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압력, 열기, 전기, 화학 물질 등이 강해지면은 모든 것은 돌과 보석으로 변한다는 거. 저 작법들이 모든 포탈 게이트 등을 파괴시켜 버리고 남은 것도 어딘가에 숨겨버렸어요. 대부분 보시는 저러한 형태의 게이트들은 우리가 배운 세계지도 밖을 나갈 수 있는 장비고 멀리 나가는 건 아니고, 그리고 지구는 엄청나게 커요. 달에 비춰진 지구의 모습 역시 일부분이고 이미 이전에 전부 설명했으니까 다시 보시면 이해하기 편하고, 여하간에 지구의 다른 먼 곳까지 순간이동을 위한 포털 게이트이고 현재는 전부 파괴되어 버렸다는 거. 과거 고인돌과 저렇게 둥그런 원 모양의 돌이 놓여있는 곳을 보시면은 그중 몇몇 지역은 땅에 올려진 포털 게이트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고, 아니면 전기 자기장을 이용한 것들도 매우 많고,
여간에 매우 중요한 산물이 과학의 산물이고 특히 한반도의 제주도예요. 그 자체가 거대한 나스카 평원의 그림처럼 전부 글씨와 문양이 새겨져 있는데 있었어요. 지금 현재도 있어요. 전부 파괴하고 골프장 지었어요. 강원도 춘천의 중도 유적지 역시 전부 파괴해버리고 그곳에 장난감 놀이터 만들었죠. 이 미친놈들이죠, 이거 완전히. 쓰레기들. 특히 춘천의 중도 유적지는 대부분이 어떠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만든 장소인데도 전부 파괴시켜버렸어요. 엄청나게 오래된 인류의 유적지인데도 말이죠. 여하간에 저런 다른 차원이나 다른 지구의 다른 지역으로 순간 이동할 수 있는 포털 게이트 역시 전부 파괴해버렸고, 먼저 제가 이전 시간에 시간에 대해서, 타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얼음막이야 이미 너무 많이 설명했고, 홀로그래픽 해와 달, 수성, 금성, 화성, 홀로그래픽 다 말씀드렸고, 진짜도 말씀드렸고, 여하간에 현재 폐허로 남아있는 포털 게이트는 대부분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배운 전 세계를 둘러싼 얼음막 안에 있는 다른 시간의 공간으로 갈 수 있어요. 얼음막 안에 있는 다른 시간의 공간, 얼음막 안에 있는 다른 시간의 공간, 다른 시간의 공간이랬어요. 분명히 내가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배운 전 세계 밖으로 나갈 수도 있는 것도 있어요. 얼음막 밖이에요. 얼음막 밖. 아니면 지구의 다른 부분으로 이동도 가능해요. 더욱 멀리 나가는 것은 다른 행성으로 이동도 가능하고, 크게 만들면 아예 다른 우주로 갈 수 있고요. 아무리 알려줘도 귀 닫고 눈 닫고 눈 감고 입을 틀어막으면 절대 알 수 없습니다.
현재나 과거나 있었던 초음파 장비, 레이저, 전기, 그것을 이용한 채굴 마이닝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 말씀드려. 지금 현재도 있잖아요. 현재도 있잖아. 딴 것보다도. 이런 거 보면 뭐 하십니까? 이거 안 듣고 안 보면 뭐 합니까? 채굴 장비, 장비까지 다 보여줬잖아요. 지금도 쓰고 있는 거, 그냥 드릴. 누가 저거 쓰지도 않지만 저거 하도 오래돼가지고. 다 있잖아요. 있는데도 왜 둥기 코를 다 입을 막아,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듣고 한번 느껴보셔야지. 내가 일부러 알려드리는 거, 이거부터. 다음 시간에 또 알려드릴게, 다른 거.